오늘도 뉴스를 보면서 고구마 100개 먹은 듯 가슴을 치고 계십니까? 뭐 할 말은 많은데 털어놓을 곳이 없으시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이다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격 시민 우대방송 천만의 말씀 홍현입니다. MC 황현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사회 이슈들을 오직 시민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시민의 입으로만 듣겠습니다. 3월 10일 수요일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나도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이른바 학폭 미투는 비단 체육계뿐만이 아닙니다. 연예계에서도 학교 폭력 의혹이 연일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동급생들로부터 스파링을 가장한 폭행을 당해서 의식불명 상태라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폭력에 시달렸던 한 경찰관이 가해 학생도 경찰이 된 사실을 알고는 충격에 빠졌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네, 3월 10일 수요일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최근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는 이른바 학교폭력 미투, 이 학투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포츠계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 연예계로 옮겨 붙었죠. 네,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는 이 학투의 불씨. 자, 과연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의 아이들은, 현재 이 일을 경험하고 있을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긴 세월 이어온 학교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려면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자, 오늘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의견도 받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또 정부나 학교의 대처에 대해서도 할 말 많으실 것 같은데 저에게 의견 보내주시고요. 또 직간접적으로 학교폭력에 연관이 되었거나 혹은 목격하셨던 분들도 이 마음속 이야기 저희에게 허심탄회하게 남겨주시면 청취자분들과 함께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 이용하시면 되고요. TBS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댓글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유튜브 TBS FM 채널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인공 만나보죠. 자, 청소년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욱 학생, 정혜선 학생 저희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도봉경찰서 청소년 정책자문단에서 활동한 창동고등학교 3학년 이승욱이라고 합니다. 네, 이승욱 학생 그리고 정혜선 학생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경찰서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한 자원고등학교 2학년 정혜선입니다. 두 학생 모두 그 도봉경찰서 청소년 정책자문단으로 활동 중이잖아요. 이게 근데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청소년 정책자문단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여쭤볼게요. 학교폭력 원인이나 예방에 대해서 학생들끼리 토론도 나누고 비행 청소년들이 자주 다니는 골목을 순찰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직접 순찰합니까? 네. 오. 팀을 이뤄서. 예. 어떻게 그렇게 순찰을 직접 해보면은 좀 안 좋은 모습도 좀 많이 보고 그래요?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이 현장도 좀 보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학교 폭력 이라는 걸 본 것보다는 학생 흡연을 목격하고 흡연 잡은 건 있습니다. 네네. 학교 폭력에 사실 이 문제에 학생들이 직접 관심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거 피하기 바빴거든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근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먼저 어렸을 때부터 좀 이런 사회 문제 같은 거에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교 와서도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하니까 좀 더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때요? 혜선 학생은?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경찰이어서. 경찰이군요. 네. 꿈이. 그래서 여러 학교폭력 관련 행사들을 참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행사라면 어떤 행사들이 학교에서 있을까요? 캠페인을 한다던가 지역사회에서도 캠페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참여했던 것 같아요. 두 학생 모두 정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좀 대단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 나이에 사실 뛰어놀기 바쁘잖아요. 연예인 좋아하기 바쁜데 이렇게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는 말을 꼭 좀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최근 학투 관련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 두 분이 또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 두 분 지켜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피해자들이나 방관자들이 좀 더 용기 내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관자들이 좀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된다. 네. 예. 정희선 학생 얘기했고 이승우 학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더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이 좀 더 잘 이루어져야 이런 것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학교에서도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이게 강당 같은 데서 소수 한 2반 정도만 모여놓고 실시고 네. 강의를 하고 나머지 반들은 카메라로 송출을 반으로 하거든요. 네네. 근데 학생들은 보통 이 시간에 자습 시간이나 아니면 자는 시간, 노는 시간으로 인식을 해서 거의 안 듣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 좀 더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저는 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학교 내에서의 그 방송할 때, 교육할 때 문화는 사실 예전이나 지금이랑 별 다를 건 없네요. 그 시간에 거의 저도 많이 잤던 생각이 갑자기 쓱 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이런 교육을 좀 더 피부에 와닿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잖아요. 혜선 학생은 어떻게 봐요? 이런 걸 좀 더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예방 교육에 대해서? 예방 교육의 내용 자체도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가해자가 됐을 때 어떤 무거운 책임을 지고 내가 피해가 받았을 때는 어떻게 알려지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아직도 그 학교 예방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뜬구름 잡는 얘기들 많이 하는군요. 네. 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해라. 이럴 때는 뭐 누구의 도움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찝어주는 내용들이 아니라 아직도 그런 식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군요. 아니 근데 실제로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 괴롭힘이 발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같은 반 학생 중에서 이럴 때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주변에서는 보통 어떻게 반응들 해요? 그거 막 같이 뭐 도와주려고 합니까? 아니면 좀 피하려고 합니까 요즘? 요즘은 애들이 직접 나서서 서로 이렇게 떼어놔가지고 더 물리적인 충돌이 안 생기게 하거나 아니면 직접 교무실로 가가지고 선생님을 모셔오는 애들도 있고 반감만은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요즘에는 네. 그냥 반감만 하고 있지 않다. 네. 예. 어때요? 혜선 학생은 또 여학생이라 네. 이런 직접적인 뭐 폭력 행사라든가 이런 걸 직접 목격한 적도 있으세요? 폭력을 목격한 적은 없는데 말다툼이나 이렇게 뭐 여자 무리 대 무리로 이렇게 말다툼을 하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저 학교 다닐 때는 약간 좀 폭력이 좀 미화되는 뭐 이제 매체나 이런 영화나 드라마 이런 미화되는 좀 일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좀 둘러싸고 오히려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 그게 오히려 잘못된 행동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그런 문화는 많이 좀 바뀐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확실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보다는 확실히 처벌 이런 것도 좀 약하지만 일단 생기기도 했고 애들도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래도 교육을 받아서인지는 그래도 좀 말리기도 하고 선생님 데리고 오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보기만 하지 않고. 보기만 하진 않고 네. 그냥 방관만은 하지 않는 네. 것 같다 요즘에는. 알겠습니다. 저희 때 그 학교 폭력 괴롭힘이 뭐 그때도 쭉 있었어요 사실. 예. 다만 그냥 친구들끼리 일로 여기거나 뭐 그냥 의뢰에 있는 친구들끼리 다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넘어갔죠. 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요즘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예. 제가 알기로는 먼저 당사자들을 네. 일단 생활도구로 불러서 경위서를 일단 어떻게 된 일인지 작성을 해서 경위서를 먼저 작성하는군요. 작성해서 서로 화해를 시키는데 거기서 네네. 이제 화해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징계위원회 같은데 이제 회부를 해서 응당한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거기서도 안 되면 이제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징계위원회에서도 안 된다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러니까 서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좀 심각한 폭력 사태가 네, 일어나고 좀 지속적인 괴롭힘이 일어난다 이러면 징계위원회에서도 지금 손을 떠나서 다른 처벌이 또 가해지는 거군요.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네. 처벌을 그렇게 받으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경위서를 쓰고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정혜선 학생 어때요? 그 진짜 반성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어지긴 합니까 요즘에? 아니요, 대부분 약한 처벌을 받아서 가해자들도 별로 심각성도 못 느끼는 것 같고 반성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실효성이 없다. 네. 예, 이렇게 받아들이군요. 처벌을 받은 학생들이 뭐 나중에 뭐 달라졌다거나 이런 모습을 직접 목격을 한다거나 그런 적도 없습니까? 혹시? 달라지는 건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이 그냥 다니는 걸 저는 봤어요. 그렇군요. 네. 자, 저희 또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자, 5519님께서 지금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 저도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처받는 아이들이 나오지 않게 더 신경 쓰고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위에 의해서 어떤 처벌을 받고 이런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진행이 되는지는 사실 잘 몰랐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피부로 좀 느껴지긴 하네요. 네. 별 하나 나무 네 그릇님께서 저희 아들 친구가 학교 폭력을 당해서 3학년 때 학교에 결국 얘기해서 학폭위도 열렸는데 빨리 끝내고자 하는 느낌도 들고요. 결국 그 친구는 가해자 아이가 근처 살고 같은 학교라 거의 밖에 나오지도 않게 됐고요. 나와도 늘 부모님이 함께 하게 됐는데 너무 형식적이었다는 생각 뿐인 듯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때요? 이런 징계가 진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좀 느끼는 분들, 직접 피해를 보신 분들의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한데요. 정혜선 학생. 예. 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직접적인 피해를 보은 학생들의 이 처벌이 가해졌는데, 예. 저는 처벌이 그냥 교내 봉사나 이런 전학 같은 것보다는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교화가 되는 그런 처벌이었으면 좋겠어요. 교화는 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예,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이런 학폭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자, 8797님 퇴근길을 들으며 가고 있는데 학폭 문제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에 동의하고요. 외부 강사의 교육과 경찰의 철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늘 그 두 학생도 그 경찰분들과 같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분들이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내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학교를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런 좀 시스템이 있는 것 같던데요. 학교에 그 상주하고 계시지 않고 관리를 이렇게 왜냐면 여러 학교들을 맡으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찰 한 분이 한 학교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학교를 담당을 하고 있군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인원 면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보호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직접 학교 다니시기에는. 확실히 경찰분이 있으면 확실히 학교 분위기도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안 계시고 계속 돌아다니시고 하다 보니까 그다 이렇게 애들이 그렇게 피부로 느끼기에는 완벽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소년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등학생 두 분을 모시고 천만의 말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의 의견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거를 알고 있어도 시시하는 그런 쪽이었던 거고 열어도 그냥 사과 한번 했다 그렇게 해서 퉁치는 경우도 많고 남는 거는 피해자 상처가 더 심해지는 것 뿐이잖아요. 처벌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예방 교육이요? 예방 교육 진짜 하나도 안 되죠. 막 핸드폰 하고 있고 막 자고 있고 그래요. 심지어 저희 반은 TV도 잘 안 나온다고요. 형식적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똑같은 것만 봐요. 가해자들한테 너무 주는 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세게 하면 어떨까? 네, 대부분의 의견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봐도 너무 학교에서 인해 교육에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이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처벌과 이 해결 방법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게 좀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요. 두 분이 느끼시기에 현재 지금 학교를 다니고 계시니까 좀 더 효과적이고 확실한 처벌을 위해서 요거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승욱 학생부터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이게 확실하게 처벌이 되려면 일단 생기부에 그냥 평생 남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해자 학생 물론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이런 전문 상담사분과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좀 진심으로 뉘우치고 깨달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 좋네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학교 폭력 사태가 있었다라고 아무래도 남기면 더욱더 주의하게 되고 좀 스스로가 좀 이런 차단하는 일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이렇게 어렸을 때 했던 한 번의 실수가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생각한 게 학교 폭력으로 인해 생기부에 남은 내용 밑에 징계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징계를 받고 이 학생이 정말로 자신이 학교 폭력한 거에 대해서 뉘우쳤으면 그 밑에 추가로 더 이 학생은 징계를 받아서 학교 폭력을 뉘우침 이렇게 한 줄을 더 달아서 뉘우치지 않은 학생과 이렇게 구분을 두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학교 폭력에 연루가 됐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한 줄 정도 더 진짜 그 학생의 모습을 통해서 그게 나온다면 그런 글을 좀 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혜선 학생은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벌 위주보다는 교화 위주 쪽으로 그렇게 징계를 받는다면 그래도 학교 폭력이 한번 일어났고
받고 그렇게 처벌을 받는다면 교화가 돼서 다시는 안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화라는 말이 너무 포괄적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교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애선 학생 어때요? 지금 가해자 처벌을 받게 되면은 네네. 상담사와 1대1로 글을 해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지금은 너무 사회봉사 그냥 이렇게 사회봉사 몇 시간 이렇게 너무 그냥 봉사만 하는 그런 처분이어서 그 학교 폭력에 연루된 학생들이 처벌이 거의 사회봉사 쪽으로 많이 가는군요. 교내봉사나 사회봉사. 교내봉사나 사회봉사. 뭐 교내봉사라면 뭐 화장실 청소 뭐 이런 겁니까? 네, 낙엽 쓸고. 낙엽 쓸고. 네, 가을이면. 그런 걸로 완전 교화가 되기는 쉽지는 않겠네요. 진짜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 강사의 뭐 약간 정신적인 이런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런 시스템이 분명히 좀 필요해 보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자, 또 청취자분들의 의견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9662님이 이 조카들이 생각나서 방송을 흘려 들을 수가 없네요. 진짜 어른들이 빨리 정신 차려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저도 지금 학교를 졸업한 지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예.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졌는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결코 달라진 게 없거든요. 지금 이제 현재의 분위기를 본다면 계속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또 학폭이 일어났지만 겁이 나고 사회적으로 용인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터트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왜 말을 할 수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어때요? 왜 그때 당시에는 학폭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를 못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네네. 그 우리나라가 학폭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심각성을 알고 교육을 제대로 한 지가 2000년대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활성화됐잖아요. 네네. 2010년도 넘어서 이렇게 학교폭력.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무래도 처벌도 약하고 이런 학교폭력 생겨서 선생님은 그냥 애들의 단숨, 그냥 싸움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경우 때문에 그 당시엔 말하지 못했지만 그쵸.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뭐 그냥 넘어가지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좀 학교폭력에 대한 게 심각성이 알아진 요즘에 와서야 이렇게 용기 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때요, 정혜선 학생은? 저는 말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비밀 유지가 잘 안 돼서. 비밀 유지가 안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선생님들한테 얘가 이렇게 제가 피해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상 학폭이 열린다 하더라도 거의 학교에 소문은 다 퍼져서. 그래요? 네. 이거는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이런 일을 자발적으로 좀 신고를 하거나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른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들 밖으로 새어 나간다면 분명히 뭔가 다른 학생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충분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네. 네네. 이건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예방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저희가 인터뷰를 했던 학생들의 목소리도 그렇고 예방 교육이 실효성이 없다. 예, 거의 우리 또 이승옥 학생이 얘기했듯이 잔다. 예, 다른 공부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고3 학생이니까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교육을 뭔가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진행을 하면 학생들이 좀 좋아할 것이다.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좀 이걸 좀 집중하지 않을까? 라는 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점을 좀 더 교육할 때 자극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다 커서 교육을 해도 애들은 잘 안 들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재밌게 해도 애들은 결국은 안 듣게 될 것 같아가지고. 아무리 재밌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예 어렸을 때 애들은 아직 인격도 형성이 덜 된 시기부터 부모님과 함께, 왜냐면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같이 이렇게 예방 교육을 좀 어렸을 때부터 받아오면 좀 이게 커서도 어렸을 때 받은 것 때문에 인식이 좀 형성이 돼서 이런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거의 학폭이 일어나는 시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 시기인 것 같은데, 근데 당장 이 일을 없애려고 우리는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은 미리 초등학교 때부터 받아와서 이런 사람의 중요성,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아주 좋은 지적을 또 해주신 것 같고, 정혜선 학생은 어떻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TV나 그런 선생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닌 직접 저희가 모의 재판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제가 피해 상황이 돼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봐서 직접 제가 몸소 체험을 하는 그런 예방 활동이었으면 좋겠어요.
또 자지 않을까요? 그때는 학생들 괜찮을까요? 근데 대부분 자기가 몸을 움직이거나 그런 예. 재판을 해보면은 대부분 자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대학교 때 모의 재판 해봤는데 제가 좀 잤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예방 교육이 강요가 아니라 이제 강화됐다고 하긴 해요. 예방 교육 자체가 실제로 느끼는 건 어떨지 모르겠지만 교육의 효과 몇 %라고 10점 만점에 점수를 한번 가보죠. 이승호 학생 10점 만점에 이 예방 교육 몇 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3점. 3점. 야, 진짜 점수 안 주는 거네요. 그러면 3점이면은 어때요, 정혜선 학생은? 저도 마침 딱 3점 생각했어요. 3점이요. 이거 좀 들으셔야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거는 좀 직접 좀 반성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할 때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예방 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이 지금 3점을 동시에 이 점수를 줬습니다. 이거 들어보니까 제가 좀 어른으로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이거 좀 교육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교육부가 내놓은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르면요. 퇴학 처분에 해당하는 학폭 조치를 제외하고는 학폭 기재 이력이 이 모두 졸업 직후나 또는 2년 후에 다 지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생활기록부 이력 삭제 권한을 피해자에게 달라 이런 글이 올라와서 의견이 지금 굉장히 상당히 분분해요. 아까 잠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해봤었는데 먼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승호 학생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를 저는 듣고 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학교를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건 지금 말이 안 된다. 예. 왜냐면 이렇게 만약 졸업할 때나 아니면 졸업 직후 2년 안에 이렇게 지워주게 되면 가해를 하는 학생들도 내가 어차피 2년 안에 지워질 기록이니까 내가 학교폭력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저는 학교폭력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내용은 곧 지워질 거고 나는 이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정혜선 학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기록을 지워주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권한을 피해자에게 주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피해자에게 준 게 옳지 않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이 권한이 피해자에게 생기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결고리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또 이것을 빌미로 이거를 지우라고 말해라고 또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되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협박을 하는 그런 또 2차 가해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록은 한번 유지해야 하고 그 기록은 가해자가 감당할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너 이거 왜 나 안 지워줘? 지워주라고 했잖아 라고 또다시 협박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눈 중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목소리를 내주고 계신데요. 박대리업선님께서 학폭 당할 시 멈추세요 폭력 이렇게 외치라고 이걸 예방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걸 보고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이렇게 교육합니까? 멈추세요 폭력 이렇게 외치라고요?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해요? 실제로? 저는 이걸 실제로 못 보고 뉴스로 봤거든요. 이런 게 있다고. 네네네. 그래서 이걸 보고 정말 진짜 이런 거는 예능이나 이런 거에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걸 저 지금 개그 콘서트 하는 줄 알았어요. 멈추세요 폭력.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맞고 있는데 저 멈추세요 폭력 이러면은 이걸 누가 멈춥니까? 이건 좀 교육이 잘못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 다음 문자 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수다쟁이 넓은 암소님께서 신고하는 게 고자질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도 그랬어요. 신고하면은 저 고자질쟁이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지금 그 학생을 좀 폄하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아직도 학교에서 좀 그런 말들을 합니까? 어때요? 고자질이라는 표현은 안 쓰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자기를 신고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진 않아요. 누군가 자기를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거는 좋은 시선 받아들이지 않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계속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좀 더 여쭤볼게요.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나 어른들에게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 입장으로서 그 기관이나 이 정책을 만드는 분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이승호 학생부터 한 말씀. 그 탁상 공문 이런 거는 이제 좀 그만해 주시고 좀 자신의 자녀나 조카가 당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피해자 입장에서 좀 더 한 걸음 다가가서 좀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탁상 공론 그만하랍니다. 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혜선 학생도. 네, 좀 학교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네네. 애초에 학교폭력이 일어나기 힘든 구조와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가중 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미 상처를 입은 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나와서 좋은 말씀 들었던 것 같아요. 두 학생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학교폭력을 없애는데 일조하는 두 학생들의 멋진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전 국민을 주목받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문제 바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7시 30분에도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